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인접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어제 드디어 1년간 열심히 준비하던 경감승진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소기의 성과 반드시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문제 해설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또 올해 경감승진 행정법 총평을 해보면요. 아주 세련된 문제였습니다. 외부 출제위원들이 이제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로스쿨 교수님이 들어가셨는지 뭐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시험에 버금가는 아주 세련된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세련된 문제 우리가 기존까지는 흔히들 국가고시 기출변형 또는 또 우리가 흔히들 좀 봐왔던 그런 사실관계들의 문제였는데 이번 경감승진의 사실관계는 2018년 12월 달 대법원 판례 사안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였죠. 우리 변호사 시험들이 최근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그런 사실관계 위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문제 출제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변호사 시험과 달리 우리 경감승진 시험은요. 시험 시간도 80분이죠.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요 또 법전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행정법은 참조조문이 또 잘 주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참조조문 경범죄처벌법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조조문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결국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제시되든지 간에 일반론을 잘 쓰고 사안 포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의 강의를 잘 듣고 또 공부를 잘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뭐 별 논의 없이 잘 쓰실 수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험 끝나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문제 하나하나에 이런 거 써야 된다 저런 거 써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희일비 하기 쉬운데 뭐 결과 발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또 하늘에 좋은 결과 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빌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올해 시험은 어렵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단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맘때 여러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합격권에 근접하신 분들이라면 뭐 쉬운 논점이었네, 어려운 논점이었네, 또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행정소송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좀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데 뭐 올해는 특히 뭐 사례 3번에 있어서도 뭐 사례집에서 다 연습했었던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처분성 문제 뭐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크게 다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 때 또는 여러 강의 때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실제 답안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요. 그렇죠? 항상 치러진 어떤 문제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내가 이건 논점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 뭔가를 써내야 되는 것들은 천지 차이죠. 목차 구성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도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런 말들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문도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항상 작년 강의할 때부터 사례 특례, 단문 특례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작년 문제가 법행 문제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또 법행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거 안 나와 이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관식이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한 번이라도 잘 유익 있게 보지 않는다면요. 쓰질 못하죠. 그리고 또 한두 개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수십 개 외우는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를 외우다 보니까 이 주관식 시험이 어려운 거죠.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된다 저렇게 적어야 된다 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지 답안지는요 10페이지죠. 시간은 80분이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 한정된 답안지에 뭔가를 적어내려면 요약식으로 잘 적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합격권에 근접하신 분들이라면 모두도 또 잘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단문 행정 자동화 결정 이것도요.
단문 특혜급이었죠. 자취하는 선교 대학교에서 올라왔네. 너무나 또 쉬운 전체 목차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단문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 문제로 본다면 뭐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대법원 판례산의 사실관계였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각각의 설문 1, 2, 3번들은요. 우리 경감승진시험 사례 문제에서 한 번씩 다 나왔던 문제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또는 시험을 보셨으니까 머릿속에 또 남아 뭐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뭐 시험 문제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설문 1번은 경찰 개입 청구권의 문제였죠? 네. 우리 2014년 경감승진 기출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설문 2번은요. 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와 관련된 부분. 이것도 2018년도 경감승진 기출이죠? 그때도 또 조금 논란이 있었던, 즉, 즉시강제냐? 경찰권 발동 근거와 한계로 써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것도 또 세부적으로 좀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거는요. 취소 소송 제기하려고 한다. 근데 갑이 뭘 주장합니까? 대상적격과 협의 소액 주장하고 있죠. 조금 단면적으로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권리보호 필요 또 이 단어 때문에 뭘 묻고 있는 거야? 라고 또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우리 소송 제기하려고 한다. 취소 소송 적법 요건이 필요한 거죠. 대원 소픽 이전 이거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갑이 뭘 주장하고 있냐? 처분에 해당한다. 즉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케이스 논점이죠. 네. 그리고 권리보호 필요 이게 뭡니까? 협의 소액이죠. 네. 우리 협의 소액 의가 뭐였습니까? 봉구이 필. 봉구비어 사장님 이름 이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협의 소액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권리보호 필요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원고 적격은 권리보호의 자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적격,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원고 적격도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예, 우리 항상 원고 적격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경찰 작용의 상대방, 특히 처분의 상대방은요, 당연히 원고 적격 존재하죠. 네, 그래서 원고 적격 쓰시는 분들은 뭐 채점자가 배점을 감안해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논점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3번은 결국 대상적격 그리고 협의 소액과 관련된 문제죠. 이것도요 2017년 경감승진 출제했었던 부분과 또 유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우리 즉시강제는 다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즉 사례 강의에서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대상적격 묻는 문제 나왔다면 그대로 쓰시는 문제 사례집에도 있는 거니까 뭐 설문 3번도 잘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사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먼저 을은 갑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준비했던 경찰 개입 청구권. 이런 경찰 개입 청구권은 그래요. 오늘날 경찰 작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 작용에 인정되다 보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관계도 경찰 작용이었으니까 경찰 개입 청구권 의 쓰고 인정되냐 인정 여부 쓰고 그리고 인정 요건 의사 쓰고 케이스 포섭이죠. 결국은 재량용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 결국 이런 권리 존재한다. 너무나 많이 모의고사든 그래요. 작년에 특혜급의 논점으로 정리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1번 또 누구나도 잘 쓰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2번은 또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3번부터 보죠. 3번은요. 갑은 이런 경찰관 병정 전기 차단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 제기하려고 한다. 이때 갑 주장 타당하냐? 결국은 뭡니까? 처분성 있냐? 권리보호 필요 있냐? 즉 대상적격 인정되냐? 협의 소액 인정되냐? 이 문제죠. 네, 이것도 그대로 뭐 사례집에 사례 34번이었나요? 뭐 아무튼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인 거죠. 네,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가 대상적격이 있는지 이렇게 묻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 대상적격이었던 의관계거그 했을 때 의관계 이 정도 쓰는 거죠. 대상적격의 의, 대상적격이란 소송되기 대상 되기 위한 자격,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처분이란 행구 복공부 시작했네.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쓰고 또 처분의 개념 요소, 그죠? 쓰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는 방금 얘기했었던 행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성이 있다. 이 부분이죠? 네, 이런 내용. 그죠? 그 다음에 권리보호 필요. 이것이 협의소역이라고 한다. 협의소역은요, 존언계 소원에. 그죠? 네, 그 내용 쓰고 예외도 걸리지도 않죠. 따라서 예외까지 다 쓰면 너무 장황해지는 거고요. 뭐 케이스 포섭일 때 그래요. 이 행정작용 취소하더라도 돌아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마저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권리보호 필요 이런 것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처분에 해당하긴 하지만 권리보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론 갑주장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된 설문 3번도 뭐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설문 2번이죠. 이것도 2018년도에도 문제되었던 부분이죠. 우리 항상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12월 대법원 판례 사안이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018년 경감승진에서 출제되었던 그 부분은 사법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변형시켜서 경찰 작용이 위법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이런 경찰 작용의 위법 적법 본안 판단의 문제죠. 네, 경찰 작용의 위법 적법을 묻는 문제는 행정법 판례보다는 형법 판례가 많은 거죠. 이유는 이렇게 경찰관의 공무집행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먼저 판단해야 될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해야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전제사실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냐 위법했냐 따지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형법 판례에 관한 문제였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또 혹여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즉시강제냐 직접강제냐 이것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하다못해 현장에서의 경찰 하명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사실관계 속에 자꾸 사실관계에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본인 스스로 사례를 창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강제다 또 이런 얘기는 정말 논외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항상 경찰 작용은 우리 경찰법 강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경찰 작용이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이런 경찰 작용이 적법해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경찰 적용의 법적 근거, 특별수권이 있다면 그 특별수권에 대한 내용으로 포섭하면 되지만 그 특별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수권조항이 인정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되는 부분인 거죠. 네, 결국은 보십시오. 우리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형법 판례에 있어서도 항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냐 위법했냐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즉시강제죠.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특별수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했냐 안 했냐를 우리는 대법원 판례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은요. 해당 2018년 12월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참조 조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참조 조문은 경범죄처벌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6조를 언급해서 특별수권이 있고 그 6조를 언급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 6조 강의 시간에 배울 때 하다못해 다른 직렬의 시험에 있었어도 경지법 6조는요. 하다못해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이라고 하는 경지법 7조 우리 단문으로 외웠었죠. 거기에 대한 전제로서 살펴본 부분일 뿐이지 세부적으로 주관식 시험에서 살펴본 적은 없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경감 승진 시험이 이렇게 외부 출제 위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고시에서 나오지 않은 제일 처음 출제되는 문제가 우리 경감승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히려 경감승진 기출이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출제될지도 모르는 아주 좋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론을 뭘 적어야 되는지 이것만 잘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론에 2018년도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과 똑같이 아니 우리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대부분 즉시강제고 즉시강제로서 풀어야 될 것인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서 풀어야 될 것인지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즉시강제도요. 이것이 뭡니까? 국민의 권리 유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즉시강제 한계로서 급소비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죠. 또 뭐 있습니까? 절차상 한계와 관련된 영장주의 이런 거죠. 그죠? 서술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찰권 발동 근거 한계로서 풀어야 되겠죠. 2018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장주의 이게 문제된 거죠. 뭐 2018년도에는 영장주의가 문제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집안으로 진입한 행위였거든요. 그때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색 뭐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영장주의 적용될 수 있냐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었지만 올해 시험은요. 더더욱 아니 6조의 법적 성질 또 경찰관에 또 이렇게 전기 차단기 내린 행위 이게 즉시강제 않습니까? 따라서 즉시강제 영장주의 논한다? 영장주의는 정말 논외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라면 올해도 스타일이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문제 출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채점도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채점이 또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즉시강제로서 이 케이스를 풀었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서 풀었든 똑같이 그에 맞는 사항하는 배점을 주셔야겠죠. 그럼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설문 2번에서 즉시강제로서 풀었다면요. 저 사안의 전기 차단기 내린 행위가 즉시강제다. 즉시강제에 의의쓰고 사안포섭 하셔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문 3번에는 굳이 즉시강제 법적 성질 쓸 필요 없죠. 그죠? 네. 하지만 설문 2번을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서 풀었다면요. 3번에서는 즉시강제라는 것을 밝혀주고 권력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걸 또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 또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하지만 도식적으로 나타내 본다면 1번 경찰 개입 정호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 그렇죠. 2번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3번은요 대상 적격 협의 속인데 이 대상 적격 속에 즉시강제라는 것을 밝혀주고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걸 밝혀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모범답안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설문 2번에 있어서의 문제는 자 적법한 읽어보면 경찰관 병 정의 전기 차단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만약에 이것도 즉시강제로 푸셨다면요. 즉시강제도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요. 만약에 대법원 이 판례를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 경지법 제6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될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뭡니까?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거죠. 우리 일반적 수권조항에서 늘 했던 게 뭡니까? 청원경찰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한 것을 단속한 것 이것도요. 공무집행 방해죄 판례인데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데 얘는 경지법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수권이 없네. 그런데도 적법하다고 봤다는 것은 2조 7호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례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6조를 언급하신 분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6조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죠. 네. 변호사 시험 스타일로 문제 출제를 했다면 6조를 언급해서 또 답안을 적으셨다면 그에 맞는 배점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출제위원들 20점짜리 이렇게 내었다면 그 근거는 경지법 2조 7호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라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즉시강제를 쓰려고 했을 때도 일반적 수권조항 이든 경지법 6조든 언급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경찰권 발동 한계로서 본다면 경찰 공공의 원칙과 경찰 비례의 원칙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경찰 공공의 원칙은요. 우리 항상 외웠던 게 뭡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 의 써야지. 그 다음에 경찰 공공의 원칙의 내용은 생주민 써야지. 그리고요. 이런 경찰 공공의 원칙도 예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생활 사주소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죠?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거기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찰 공공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그 다음 경찰 비례의 원칙도요. 우리 늘 쓰는 거 뭐였습니까? 의, 근거, 그리고 내용, 적필상 이런 부분 써야 되죠. 그리고 케이스 포섭했을 때 이 전기 차단기 내린 것은요.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내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결국 이런
갑이었습니까? 네, 갑의 공공안녕질서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거죠. 예, 비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더라. 이렇게 가셔야 될 부분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설문 2번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논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2번에 있어서는 2018년도 경감승진 시험에 있어서는 출제되었던 사법고시 문제를 또 변형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우리 법적 성질을 물었다면 늘 즉시 제처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법적 성질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경지법 6조 이런 것들이 다 경찰 작용에 있어서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이 6조의 요건들을 포섭해서 결국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 내린 부분이 대법원 판례 사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행정법 문제로 본다면 그래요. 즉시강제로서 보아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논하든지 경찰권 발동 근거와 한계로 논하든지 똑같은 내용의 문제나 다름없다라는 부분. 다만 이 설문 2번을 즉시강제로 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의 전기 차단 한 그 행위가 즉시강제라는 걸 밝혀주고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와 법 요건을 한계를 쓰셔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경찰권 발동 근거와 한계로 나간다면요, 이런 전기 차단기 내린 이런 경찰 작용은 반드시 법적 근거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목차 구성이 그렇게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즉시강제로 논의했는데도 영장주 있어야 되나? 이 부분은 여기서는 논외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또 논의와 달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언급하시고 또 하다못해 즉시 제처 이런 거 쓰신 분은요. 그건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적법하냐 본안에서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또 쓸 문제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문 2번에 있어서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예를 든다면 우리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고시와서 관련된 문제에서 잘 살펴본다면 설문 2번은요. 자, 이거 책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문제냐라고 했다면요. 즉시강제 문제가 아니라 경찰 강론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죠. 예, 행정법 전반을 공부하는 다른 국가고시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설문 2번에 있어서는 결국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서 풀면 되겠다. 그런데 법 조문이 경지법 6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일반적인 학계의 논의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지법 2조 7호를 법적 근거로 하여서 이런 전기 차단기를 내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전기 차단기를 내린 행위가 그렇다면 적법하냐 따져봤을 때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 공공의 원칙이나 그 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에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더라. 이렇게 케이스 포섭 내리시면 되겠다. 따라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이렇게 케이스 포섭 내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설문 3번은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케이스니까 이것도 특 A급이라고 했었던 부분인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경우에는 의관계 쓰고 케이스 포섭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 권리보호 필요. 요 단어 때문에 또 몰랐다면 이거는 조금 그렇죠.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하셨던 부분이죠. 늘 협의소액은 소의 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권리보호 이익이라고도 표시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 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 3번은 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항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써야 된다 저거 써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절대 논의되는 것이 없지만 조금 그래도 논의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문 2번인 거죠. 이걸 또 즉시강제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 풀어야 될지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즉시강제로 풀었다면 일단 케이스 포섭, 사안의 차단행위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라고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대신 설문 3번에는 안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즉시강제에서는 만약에 뭐가 빠집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게 빠지죠. 그죠? 비례의 원칙은 늘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즉시강제로 풀었다고 해서 여기서는 영장주의 쓸 리가 없는 거죠. 우리 항상 2018년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경지법에 있는 특별수권이 존재하는 경찰 작용들은요,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다고 법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거에 영장주의를 쓰는 거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집안에 진입한 행위니까 좀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기 차단기 내린 행위, 그죠? 뭐 영장과 전혀 관련 없는 문제죠. 그래서 영장주의 뭐 이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대신 채점자는 아마도 즉시강제로 풀었든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로 풀었든 그에 상응하는 배점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 설문 2번의 문제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대법원 판례 사안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법적 근거를 특별수권 있는 경지법 6조로 파악은 했지만 우리는 경지법 6조가 아닌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로 쓰고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공공의 원칙과 체계의 원칙 이렇게 논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올해 시험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의 잘 듣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잘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잘 적으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더 잘 쓰셨죠. 그런데 하지만 매년 이때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이거다 저거다 논의가 많으신데 항상 주관식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논리구조만 잘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내용을 잘 썼냐 안 썼냐가 우리 당락을 좌우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잘 유념하셔서 내가 뭘 썼냐, 오히려 내가 시험장에서 뭘 썼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이 합격 가능성 큽니다. 이유는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네, 감안하셔서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겸허히 하늘의 뜻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늘 이맘때만 되면 저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네, 또 그 하나하나에 어떤 질문이 계시다면 그에 대한 또 대답을 또 해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늘 저도 시험 전보다 시험 끝난 다음이 더 체력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복이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아로새겨지는 것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